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명실공히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인정받는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해 볼 텐데요. 바로 벤츠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입니다. S클래스가 먼저 풀 체인지가 됐었고 그 뒤를 이어 7 시리즈도 이번에 풀 체인지되어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했는데요. 내연기관 모델과 더불어 순수 전기차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클래스와 7 시리즈 한 대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나서 나라면 어떤 차를 구입할지 마지막에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일단 두 모델은 국내에서 어떤 라인업을 갖췄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클래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7 시리즈 풀 체인지는 현재 740i S 드라이브 딱 한 가지 파워트레인만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DPE, 디자인 for Excellence와 MSP,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뉘긴 하지만 파워트레인은 딱 하나인 셈이죠. 740S 드라이브는 6기통 가솔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엔진이며 S 드라이브는 후륜구동을 뜻합니다. X 드라이브는 사륜구동이고 S 드라이브는 후륜구동이죠.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무조건 사륜구동이지 라는 소비자들의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후륜구동 7 시리즈는 큰 인기를 얻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에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에 사륜구동이 탑재된 740D와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사륜구동 740X 드라이브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750E X 드라이브까지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니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사륜구동 7 시리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먼저 국내 시장에 출시된 S클래스의 경우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을 갖추었는데요. 일단 순수 6기통 디젤 라인업 2종은 후륜과 사륜구동으로 나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6기통 가솔린 라인업은 S450, S500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솔린 라인업은 모두 롱바디, 디젤 라인업은 모두 숏바디 모델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S580E도 존재하고 8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S580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S580 마이바흐와 V12 순수 12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S680 마이바흐까지 최근 라인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정말로 촘촘하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7 시리즈가 후발주자로서 이 틈을 파고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S클래스와 7 시리즈는 국내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요? 먼저 S클래스 디젤의 경우 S350D는 1억 4,640만원, S400D는 1억 7,010만원입니다. 저는 22년식 S350D를 구입했는데 23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또 올랐습니다. 내심 22년식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옵션 차이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롱바디 가솔린 모델들의 가격은 S450이 1억 7,790만원, S500이 1억 9,910만원, S580E가 2억 4,060만원, S580이 2억 4,170만원입니다. 모두 23년식 기준 가격인데요. 역시 S클래스의 가격은 어마무시합니다. 7 시리즈의 경우 740i S 드라이브가 DPE와 MSP로 나뉘는데 디자인 for Excellence는 1억 7,3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1억 7,630만원입니다. 가격 포지셔닝을 보면 S클래스 디젤과 가솔린 딱 중간에 포지셔닝 되어 있죠. 하지만 사륜구동이 아닌 후륜구동인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비싼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급 차량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라면 1, 2천만 원 차이로 인해 차종을 바꾸는 일은 없긴 하죠. 하지만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건 S클래스 대비 7 시리즈가 현재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크기를 비교해 볼 텐데요. S클래스는 총 3가지 바디 타입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모두 숏바디, 가솔린은 모두 롱바디, 그리고 마이바흐가 존재하는데요. 7 시리즈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숏바디를 모두 없애고 롱바디만 출시했습니다. 7 시리즈는 무조건 이제 롱바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7 시리즈 풀 체인지가 S클래스 숏바디보단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를 가졌고 같은 S클래스 롱바디와 비교하더라도 휠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수치에서 신형 7 시리즈가
더욱더 커다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마이바흐보다도 전고는 더 높죠. 전체적인 길이를 봤을 때 S클래스 롱바디와 마이바흐 사이 정도 크기를 가졌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7 시리즈가 벌크업을 제대로 해서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두 명차의 옵션을 비교해 볼 텐데, 워낙 두 차량 모두 출중한 옵션을 가진 모델들이라 기본적인 열선, 통풍, 반자율 이런 거 모두 제외하고요. 플래그십으로서 대표될 만한, 그리고 강조할 만한 옵션들만 꼽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가솔린 롱바디 기준으로 비교할 예정이고요. 일단 두 차량 모두 뒷바퀴가 조향되어 회전 반경을 줄여주고 고속주행 능력을 높여주는 후륜 조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같지만 명칭은 서로 다른데요. S클래스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7 시리즈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결국엔 같은 기능이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후륜 조향에서 주의 깊게 보시는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S클래스는 기본이 4.5도이며 디젤 모델에는 아예 리어 엑셀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에서만 기본 적용되고요. S580 이상부터는 기본 10도 조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S450과 S500만 4.5도인 것이죠. 이에 반해 신형 7 시리즈는 조향각 3.5도가 모든 모델의 기본 사양입니다. 확실히 후륜 조향 기술은 S클래스가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네요. 각도가 클수록 회전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길더라도 훨씬 더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상세한 옵션을 말씀드리면, 일단 헤드라이트에서는 S클래스에는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와 7 시리즈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스와로브스키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두 차량 모두 자사 브랜드에서 자랑하는 최신, 최고 사양의 헤드램프를 적용했고요. 안전 사양의 척도가 되는 에어백에서는 S클래스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인데, S클래스는 이번에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어 에어백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7 시리즈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2열 벨트에도 에어백이 적용된 벨트백과 2열 허벅지 아래쪽에 위치한 쿠션백까지 적용됩니다. 7 시리즈의 경우에는 M 스포츠 모델에 한해 스포츠 부스트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부스트 기능이 제공되죠. 서로 각자가 지향하는 부분에 따라 특징적인 옵션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 S클래스는 액티브 앰비언트 64가지 색상으로 지원이 되고, 7 시리즈는 이번에 최초로 인터랙션 바 앰비언트가 15가지 색상으로 지원됩니다. 새롭고 신선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7 시리즈의 인터랙션 바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썬루프의 경우 S클래스는 기존 방식과 동일한 파노라마 썬루프이지만 7 시리즈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스카이 라운지 옵션을 제공하여 썬루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지만 따로 오픈은 불가능합니다. 개방은 안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S클래스에는 에어 퀄리티와 에어 밸런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실내 공기청정과 순정 디퓨저가 적용이 되지만, 7 시리즈에는 앰비언트 에어 패키지가 모든 트림에 미적용되어 S클래스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운드 부분에서는 S클래스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15개가 710W를 지원하고, 7 시리즈엔 바우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19개가 655W를 지원합니다. 개수는 7 시리즈가 더 많지만 출력은 S클래스가 조금 더 높네요. 그 외에 특이점으로는 S클래스에는 인테리어 어시스트라고 해서 팔을 뻗는 행동만으로도 실내 등을 켜거나 썬루프를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시리즈에는 있고 S클래스에는 없는 가장 놀라운 옵션으로는 31.3인치 시어터 스크린과 전좌석 오토매틱 도어 옵션이 있습니다. 31.3인치 시어터 스크린은 마이바흐에도 벤틀리에도 롤스로이스에도 없는 신형 7 시리즈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확실히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한 모델은 S클래스보다는 7 시리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벤츠에는 EQS가 전기차 브랜드인 EQ의 플래그십으로 자리하고 있고, BMW에는 이번에 i7이 출시가 되면서 브랜드 최상위 전기차로 자리 잡았죠. 국내 판매되는 라인업을 보면 EQS의 경우 EQS 350은
22년식까지 판매되고 단종되었으며 23년식부터는 EQS450 플러스 후륜구동 모델과 EQS450 포매틱 AMG 라인 4륜구동 모델, 고성능 모델인 AMG EQS53 포매틱 플러스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라인업인 것이죠. BMW i7은 현재 i7 X드라이브 60, 즉 4륜구동 모델로만 출시되었고 디자인 포 엑설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 2가지 트림으로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i7 e드라이브 50 후륜구동 모델과 i7 M70 고성능 모델까지 출시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플래그십 전기차들은 과연 얼마일까요? 보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금액은 배터리로 인해 내연기관 대비 훨씬 비쌉니다. 플래그십들은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23년식 기준으로 EQS450 플러스 후륜구동은 아직 가격 정보가 미정이며 EQS450 포매틱 AMG 라인은 1억 8,860만 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봤을 때 EQS450 플러스 후륜구동의 가격대는 1억 7천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고성능 모델인 AMG EQS53 포매틱 플러스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당연히 보조금은 절대로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넘사벽의 전기차 금액입니다. BMW i7은 이보다 더욱더 비싼데요. i7 X드라이브 60 DPE는 2억 1,570만 원, i7 X드라이브 60 MSP는 2억 1,870만 원입니다. 플래그십의 전기차 금액은 점점 안드로메다급으로 가는 듯 싶은데요.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땐 EQS가 스펙 대비 훨씬 저렴하다. 저렴하다라는 말은 안 어울릴 것 같고 조금 더 가격이 낮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높은 만큼 스펙이 차이 날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가격에서 보셨다시피 AMG EQS53 포매틱 플러스 모델이 i7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EQS53 스펙도 같이 비교해보면 배터리 용량은 EQS는 전부 107.8kWh이며 i7은 105.7kWh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EQS450 포매틱이 454km, i7 X드라이브 60이 438km, EQS53이 404km입니다. 전기차 고민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치는 그냥 표면적인 수치로서 주행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출력은 EQS450 포매틱이 360마력의 토크 81.6, i7이 544마력의 토크 75.9, EQS53이 658마력의 토크 96.9입니다. 일단 마력은 i7이 EQS450보다 높고 토크는 EQS450이 더 높습니다만 EQS53은 넘사벽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공차 중량은 EQS가 2,695kg, i7이 2,750kg으로 EQS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제로백은 EQS450이 5.6초, i7이 4.7초, EQS53이 3.8초입니다. 무게가 이렇게들 무거운데 제로백은 또 미친듯이 빠른 차들입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니겠죠. 복합 전비는 EQS450이 3.5, i7이 3.7, EQS53이 3.15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전비 또한 주행 환경과 운전자 스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EQS450과 i7은 스펙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EQS53은 훨씬 하이 스펙입니다. 물론 EQS53은 고성능이기 때문에 i7 M70이 나온다면 그 차와 비교하는 게 맞지만 앞서 가격표에서 보셨다시피 EQS53이 i7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i7을 사려다가도 EQS53의 가격과 스펙을 한번 본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EQS와 i7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EQS는 벤츠에서 개발한 오로지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에 의한 EVA 에바 플랫폼입니다. 개조형 플랫폼도 아니고요. 범용적인 플랫폼도 아니죠. 오로지 순수 전기차만을 위해 제작되어 현재 EQE와 EQS 그리고 EQE SUV와 EQS SUV에 적용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클래스와 EQS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온 것이고 EQS의 경우 에바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양산차를 통틀어 0.20cd라는 최저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i7은 BMW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를 아우르는 범용적인 플랫폼 CLAR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7 시리즈 풀 체인지와 i7의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개조형 전기차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니까요. 물론 전기차임에도 7 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이지만 앞서 스펙표에서 보셨다시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EQS와 스펙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또한 BMW의 기술력이겠죠. BMW에서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염두하고 만든 플랫폼이 CLAR 플랫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의 전기차를 구입할지는 철저히 소비자의 몫이겠죠. 그렇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EQS와 범용적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i7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수치를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수치에서 EQS보다 i7이 훨씬 더 큽니다.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까지. 사실 EQS도 실제로 보면 엄청 길고 큰 차인데요. i7이 EQS보다 더 크다니 도대체 벌크업을 얼마나 한 걸까요? 다만 EQS가 한 가지 앞서는 수치는 트렁크 용량입니다. 610리터와 500리터로 100리터 이상 차이가 나는 EQS가 더 큰 트렁크 용량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EQS의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기아 스팅어나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아예 트렁크 쪽이 완전히 다 개방이 되고요. i7은 세단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QS 오너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백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대신 승객이 느끼는 편안함은 i7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세계적인 명차 S클래스와 7 시리즈 그리고 전기차인 EQS와 i7을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어떤 차가 별로다, 나쁘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명차들이기 때문에 두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어떤 스타일의 차량이 나에게 조금 더 맞을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S클래스와 7 시리즈, EQS와 i7 모두 다 좋은 차량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서는 한 대의 차량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만약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 이어서요. 7 시리즈 풀 체인지 실물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래그십 세단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